자, 우리가 지금 10분 동안 읽은 겁니다. 2분씩 5번 읽었어요. 10분 동안에 정은질 선생님이 읽으신 청소년의 종우의 기원인데요. 지금 페이지 수가 224페이지. 박수 쳐주세요. 이지수 선생님께서는 지금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책을 348페이지 보셨습니다. 자, 박수 해주세요. 자, 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1쪽 1단계 실관 눈 스트레칭 있습니다. 자, 사람을 딱 처음 볼 때, 그분이 똑똑한지 지혜로운지를 알려면 제일 먼저 어느 부분을 보죠? 눈을 먼저 보죠? 선생님 되게 총기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여중 시절, 여고 시절에 굉장히 날렸던 분이네요. 반에서 1등도 하시고, 그죠? 전길등도 해주시고. 자, 눈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의 시신경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바로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요, 진화 발전상 보면 원래 처음부터 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뇌만 있어요, 뇌만. 감각만 갖고 있었다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더듬어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그 다음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을 훈련시키면 신기하게도 뇌가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쟤는 썩은 동태놀이가 같대. 그리고 그 사람 어떻다는 겁니까? 눈이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까?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쟤는, 눈에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 어떠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모든 게 완벽한 사람. 맞습니다. 눈을 훈련시키면 눈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독서를 하려면 눈이 좋아야 됩니다. 안경을 쓰건 안 쓰건 그 차이가 아니고 눈에 힘이 있는 차이예요. 눈에 힘이 있어야지 그 정보를 정확히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 기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루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루시라는 영화, 한국 영화인데요. 자, 루시에서 아인슈타인이 보통 인간은 8% 정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뇌를. 아인슈타인이 10% 정도 사용했습니다, 겨우. 근데 우리가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까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근데 우리는 겨우 지금 8% 갖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뇌를 활성화하면 활성화될수록 나는 평소에 발현하지 못했던 초능력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능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 훈련할 때, 자, 눈동자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천천히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될까요? 힘있게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지도할 때요, 학생들이 보면 책을 머리가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대부분 학생 다 그래요. 80%가 읽습니다. 머리가 돌아가면서 읽기 때문에 눈의 근력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의 근력이 점점 퇴화되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안경을 썼을 때는 바로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책 읽는 연습을 시켜서 한 2달간 시켜보시죠. 분명히 안경 벗습니다. 아셨죠? 벗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나면서 노안이 오잖아요. 어째 40대 오신 분도 계시고 50대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노화를 좀 더 완화시켜서 점점 늦출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눈 건강 되게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나의 두뇌가, 자, 정말 10% 사용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도록, 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눈높이에서 시작! 12, 6, 9, 3, 9, 3, 12, 6, 9, 3, 9, 3. 점점 빠르게. 자, 빨리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십니다. 아주 빠릅니다. 점점 빠르게. 이걸 통해서 눈을, 근력을 이완시켜주고요. 또 힘을 맞게 만들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12, 6, 12, 6, 93, 93, 12, 6, 12, 6, 93, 93, 12, 6, 12, 6, 93, 93. 잘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자, 2단계 가서 시작. 11호, 11호, 17, 17. 11호, 11호, 17, 17. 11호, 11호, 17, 17.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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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11호, 11호, 17, 17. 11호, 11호, 17, 17. 잘했습니다. 3단계 갑니다. 시작. 14, 14, 28, 28. 14, 14, 28, 28.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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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빠르기로. 14, 14, 28, 28. 14, 14, 28, 28. 잘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4단계까지 갑니다. 3단계. 자,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큰 원을 그려주세요. 자, 내 눈이 건강하다. 내 눈을 스트레칭 시킨다. 라는 마음으로. 자, 눈의 운동. 잘하십니다. 땡 끼워줬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이제 46쪽 펴보세요. 자, 46쪽. 자, 46쪽에 하는, 왜 할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시야는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중심 시야가 있고 주변 시야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잘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글자가 읽을 수 있는 한계는 되게 좁거든요. 인식할 수 있는 시야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가 보여도 인식할 수, 얘가 파란 눈에 검정 눈동자를 가졌구나, 뭐 자세히 인식할 수 있는 시야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보통 한 단어, 두 단어 정도까지가 인식되고 그 이상이 보려고 그러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이거를 개선시켜서 이렇게 중심시야가 아니라 더 넓어진 중심시야, 이 넓어진 중심시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왼쪽 점, 오른쪽 점을 우리가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통해서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글자를 봤을 때 한자 한자가 아니고 한 문장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는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눈높이에서 왼쪽, 오른쪽을 아주 빠르게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려와서 반복하고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점 봤습니다. 오른쪽 점 봤습니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빨리 하면 빨리수록 나는 더 빨리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습니다, 오른쪽 봤습니다, 왼쪽 봤습니다, 오른쪽 봤습니다, 왼쪽 점 봤습니다, 오른쪽 봤습니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순간순간 왼쪽 봤습니다, 오른쪽 봤습니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시야를 넓힌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힌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보세요. 왼쪽 점 봤어. 오른쪽 봤다. 왼쪽 점 봤습니다. 오른쪽 점 봤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잘했죠? 자, 그 다음 전 넘겨가서요. 자, 이제 52페이지. 자, 52페이지. 자, 아까처럼 50페이지는 새로 훈련. 자, 위에 점 봤다. 아래점 봤다. 위점 봤다. 아래점 봤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다 보게 하는 훈련 하겠습니다. 준비. 52페이지는 새로 훈련. 시작. 위점 봤습니다. 아래점 봤습니다. 위점 봤다. 아래점 봤다. 위점 봤습니다. 아래점 봤습니다. 위점 봤습니다. 아래점 봤습니다. 위점 봤다. 아래점 봤다. 위점 봤다. 아래점 봤다. 위점 봤다. 한 페이지를 다 본다. 한 페이지를 다 본다는 느낌으로. 한 페이지를 다 본다는 느낌으로. 위점 봤습니다. 아래점 봤습니다. 위점 봤습니다. 아래점 봤습니다. 위점 봤다. 아래점 봤다. 위점 봤다. 아래점 봤다. 위점 봤다. 아래점 봤다. 위 아래 위점 아래점 위점 아래점. 잘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읽어야 돼서 그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좌측내, 우측내 테스트를 해봤죠. 근데 좌측내보다는 우측내가 더 기억이 다 잘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운해가 좋은 학생, 뭐 운해 파워, 서점 가면 그런 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해가 좋은 애들은 사실 창조적인 행위를 더 잘합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네가 무너졌다. 자네를 빼고 운해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항상 자네 담당이에요. 여기에다가 운해가 영상적이고 창조적인 직관적인 능력이 가미가 돼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지 한쪽 뇌만 좋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쪽 뇌만 좋다고 하는 학생들은, 자네만 좋은 학생들은 항상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직원을 빼매 활동할 수가 없죠. 운해가 좋은 애들은 뭐냐면 남이 시키지 않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리더가 되면 다 좋아요. 그리고 리더가 됐는데 분석적, 과학적 있는 게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양쪽 뇌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 뇌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양쪽 뇌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야말로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적이고 사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직관, 이미지, 전적인 사고를 가진 독서 방법이야말로 완벽하게 책을 읽어내고 그 학생이 정말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느 면에서나 다 완벽한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자네 우뇌 가운데 뇌량이 있어, 뇌량. 뇌가 따로 분리돼, 사실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뇌량이 있는 게 있어서 서로 정기적인 신호회에서 전달, 협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양쪽 뇌를 다 사용하면서 독서할 수만 있다면 그 학생은 정말 왜 가끔가다 보면 전교 꼴찌가 뭐 1등 했어요.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양쪽 뇌를 다 사용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꼴찌를 하다가도 맘만 먹으면 바로 1등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뇌를 다 사용하는 학생.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이 학생이 보물 같은 학생들이죠. 자, 그걸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무한대 곡선을 쭉 따라서 눈동자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지러질 할 정도까지 빨리 하면 양쪽 뇌가 서로 뇌량에서 정보 전달을 잘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훈련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앞에 있어. 준비. 자, 양쪽 쫙쫙쫙쫙 펴주시고요. 다 폈나요? 자, 선 따라 쭉 갑니다. 자, 시작. 선 따라 쭉. 무한대 곡선을 계속 선 따라 쭉 갑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어지럽죠. 사실 어지러우라 하는 겁니다. 자, 어지럽지 않다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어지러울 정도까지 좀 빨리 하면 할수록 양쪽 뇌가 정신없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활성화된 뇌를 가지고 우리가 독서를 했을 때 우리는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으로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 따라 쭉! 선 따라 쭉!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선 따라 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까지 빠르게 해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자, 머리가 좀 어지럽다 하신 분은 지금 내가 그만큼 내가 머리가 좋아졌다. 양쪽 뇌가 융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도 안 계십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60페이지. 사각방 졸려. 자, 요걸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위에 점 2개 보고요. 또 아래 점 2개 동시에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빨리 읽다 보면 한 줄 보더라도 가운데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누가, 마침표까지 누가 가서 어떻게 했는가를 정확히, 마침표까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완벽한 책 읽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각에 있는 어떤 단어라도 잊지 않고 정확히 끝까지 본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눈앞에서 시작. 외점들, 아래점들, 외점들, 아래점들, 외점들, 아래점들, 구석구석 정확히, 구석구석 정확히 본다. 외점 2개, 아래점 2개, 구석구석 정확히 본다. 구석구석 정확히 본다. 잘했습니다. 자, 그만 또 책 넣어놓고요. 그 다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쪽. 자, 62쪽을 펴주시면, 자, 포커스 훈련 1단계라고 나옵니다. 포커스 훈련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사실 속독을 한다고 하면 반반입니다. 야,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배우고 싶다. 그거 정말 좋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거들기하고, 그거 안 좋아.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반반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걸 경험해서 터득하면은 이 속도 정말 좋은 거지만 터득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 그 사람 어떻게 하죠? 에이, 내가 해봤더니 말이야 안 돼. 안 돼. 야, 그거 빨리 읽으니까 말이야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야, 그거 배우지 마. 자기 주관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관련된 그 댓글을 보면요 반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사람 좀 속도를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반대하시는 분은 자기가 해봤는데 안 돼.
근데 속독은요, 100명이 시작했다면 80명은 다 실패를 합니다. 다 실패를 해요. 왜 그러냐? 이 속독을 정확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속독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훈련만큼은 체계적으로 꼬박꼬박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을 때는 유튜브 보면 되게 학생들이 되게 빨리 보잖아요. 다른 성인들도 저 사람도 하네?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해보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나는 거기에 빠르게 읽는 것에 뇌가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응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야, 속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전 사기야, 전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왜 그런가 돼서. 여러분, 자,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자, 이 장님은 코끼리 상하를 만지고 있고요. 이 장님은 꼬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각자,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장님은 코끼리를 어떻게 그릴까요? 상하만 그리겠죠. 안타깝죠.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독서할 때 내가 한쪽 단어만 알고 있다면 모르잖아요. 이 어떤 내용인지. 또 꼬리만, 끝에 단어만 봤다. 꼬리만 그릴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전체 코끼리를 다 그리려면 내가 이 전체 페이지를 알아야 하고 전체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독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시야 확장이에요. 시야 확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초보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초보자는 조금씩 보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편을 다 본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되게 실패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내가 인식하던 적은 양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이다. 그래야지 실패가 없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있나? 좋습니다. 자, 쥐가 미로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로 찾기를. 쥐가 미로 찾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이 미로를 통과해서 치즈를 먹겠죠. 언젠가는 먹을 겁니다. 치즈가. 그죠? 그러나 얘가 미로 찾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우리 내려다보고 있다면, 하하, 이거 거기가 오른쪽이라니까. 아니, 왼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이게 뭐야? 우리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이 미로 찾기를 우리가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독서의 신이 속독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쥐는 아주 귀여운 이 생쥐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쳐다볼까요? 와, 신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우리가 바로 신인 거예요. 그죠? 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신이잖아요. 왜일까요? 한 페이지를 다 보기 때문에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한 페이지를 다 본 적이 없죠? 한자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로 찾기처럼 미로를 찾아가면서 책이 있는 겁니까?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오래 걸리고 내용도 이해도 잘 못하면서 답답하고, 그러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뭐 하다 보면 책 한 권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가시죠. 옛날에 어떤 분이 되게 그 중소기업 IT 업계 회장이신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한 말이, 내가 여기 왜 앉았습니까? 승질나서 왔대. 승질나서. 왜 승질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피엔스를 말이야, 유발 하리라의 사피엔스를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한 달째 읽고 있잖아. 한 달째. 여러분 사피엔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피엔스? 안 계십니까? 며칠 걸리셨나요? 2주. 잘하신 거예요. 보통 성인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2주 걸리시면 방학 때니까 잘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보통 사피엔스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은 걸리는데요. 1시간에 정도 읽는 게 아니고 1시간에 뭘 하느냐? 전체 사전 검토하고, 그리고
SQ3할 기법에 의해서 퀘스천, 질문을 해놓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통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정도, 다시 속도, 다시 빠른 정도. 그러고 나서 기억법에 의해서 학습법, 빠른 가속 학습법, 연필 가지고 공부. 끝난 다음에 마인드맵까지. 까지 그리는 게 1시간이에요. 여러분, 2주 동안에 읽으셔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2주 동안 읽었어요? 읽긴 읽었어요? 이건 읽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발표할 수 있나요? 그냥 읽은 것 뿐이에요. 발표할 수 있는 실력은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발표를 하려면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정독하고 또 정리해가지고 또 PT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마인드맵 만들어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요, 못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속독을 배우면 1시간에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아니, 그렇게 책을 빨리 읽어서 그걸 내용을 어떻게 알고 발표를 합니까? 왜 한 번만 읽죠? 사람들은 꼭 한 번만 읽는 것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 그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너도 1시간, 너도 1시간 줬을 때 속독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빨리 보고 저 정확히 읽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번 읽을 때 우리 속독을 배운 사람들은 또 읽고 빠른 정도 보고 중간에 그림 그려서 밑줄 쳐놓고 빼가지고 PT를 만든다든가 또 마인드맵 막 그려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속학습법, 공부. 여러분 앞으로 기억법을 배우지 않아도 신기하게 기억이 더 잘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잔해와 운해를 동시에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법은 주변에 기억법 학원이 있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알고 보면 기억법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모르면 그거 배우고 싶은데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 자, 여러분, 제 채널에 뭐 있다고 그랬죠? 속독의 신 유튜브. 그 채널에 가면 기억법 채널이 있습니다. 기억법 방이 있습니다. 기억법 그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거 1시간짜리만 딱 보면 대충 기억법 이런 거구나. 왜 기억법 학원이 없는지 알겠다. 왜?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리만. 기억법은. 원리만 알면 됩니다. 뭐냐? 아까 여러분 그 문자로 했을 때하고 그림을 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림이 더 효율성이 있죠. 그러면 기억법은 바로 그림이요. 그림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림 가지고 나열하고 그림 가지고 짜집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법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페이지에 있는 중간중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자, 사과라면 사과 그림을, 바나나면 바나나 그림을. 그러면 한 페이지가 뭘로 바뀌어요? 만화책으로 바뀌어요. 신기하게. 그 바나나, 사과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단어 다 딸려오게 됐습니다. 기억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글자가 아니고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기억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뭐가 있다고요? 기억법 방에 가서 기억법 보십시오. 알고 보면 기억법 저런 거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기억법 학원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얘기죠. 따라서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더지 잡기 게임 혹시 있죠?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스트레스 해소할 때 막 망치로 막 이런 뿅뿅뿅 하는 거 있죠. 두제가 나오면 망치 때려서 들어가게 하는 거. 그때 여러분 하나의 두더지를 보고 있다가 걔가 나오면 걔를 때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죠. 점수가 안 올라가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책을 잘 읽는 거예요. 책을. 자, 그래서 이 훈련은 전체 숲을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만져가지고 이 숲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백날 생각해봤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내가 책을 볼 때 전체 흐름, 느낌의 감각을 전체 한 편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자. 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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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빠르게,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숲을 보고 나무를 셀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독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속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인식하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일단 보여야죠. 보여야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훈련하는 방법은 전체를 보면서 소리가 날 때마다 점을 한 칸 한 칸씩 이동해 봐서 몇 개까지 이동했나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자, 배곡의 점을 봅니다. 보고 있으면서 소리가 날 때마다 점을 한 칸 한 칸 이동시켜 보세요. 시작.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갔죠? 40. 좋아요. 기록하세요. 자, 어디십니까? 여러분, 워크북에 포커스 훈련에 40까지 갔다. 자, 기록해 합니다. 40까지 갔다. 전체 숲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무를 40개까지 세어봤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2019년도 수학 능력 고사입니다. 자, 수능에서 나왔던 국어 문제입니다. 10번, 국어 10번 문제. 언어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 이렇게 있죠. 한 단어 한 단어 보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양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자, 양을 늘려서. 자, 아까처럼 있는 것과, 이게 비문학인데, 지금처럼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쉽나요? 지금 있는 게 훨씬 더 쉽죠? 자, 바로 여기가 키워드예요. 우리가 속독을 할 때, 한자 한자 있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단어를 묶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여러분이 초급에서 바로 시행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 보는 것이 아니고, 구와 철, 내가 묶을 수 있는 만큼씩 양을 묶어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 저 이렇게 더 크게 또 그리고 이렇게 한 줄씩 보겠죠.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 한 줄 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의 단계는 아까 의미 있는 다시 묶어서 할 때가 가장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보실 때 이렇게 반줄 봤다, 반줄 봤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할 거예요. 66페이지 펴주세요. 자, 66페이지 반줄 보면서 할 겁니다. 반줄 보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갈까요? 아니면 한 번에 볼까요? 한 번에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책에 겉표지 나오는 이 그림을 한 번에 봤습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봤습니까? 한 번에 봤죠?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글자를 잔해가 아니고 운해 쪽으로 또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2살 소년의 아름다운 제안을 12살 소년의 아름다운 제안 끊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12살 소년의 아름다운 제안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단, 뭘 뺍니까? 그러려니까 소리의 음값을 빼는 거예요. 소리 음값을. 자, 이제까지는 소리 읽는다 했죠. 앞으로 읽는 게 아니고 책을 본다. 글자를 본다. 보고 이해한다.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이 없어요. 뜻이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독서를 하는 독서하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자, 천천히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빠르기로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읽었다 하면 특히 여자 선생님들 예쁜 척 하나 나고 탁 이렇게 싹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빠르기로 하십시오. 이 책은 여러분들 겁니다. 자, 교장 선생님의 하사품이에요. 자, 이 선생님들 다 사준 겁니다. 저도 그래서 다 원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용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갖고 훈련하실 거니까. 자, 반줄반줄 보는데 아주 빠르게. 자, 책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기 돌아가셔서 테이프를 붙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보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게 가장 빠르게 하는 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십니까? 자, 준비됐나요? 반줄반줄 연습, 반줄반줄 어디까지? 자, 66에서 79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하는 거죠. 60에 79페이지 보고 다시 또 60에 79, 79. 그래서 1분 30초 동안에 못해도 한 5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 자, 빠르게 반줄 봤다. 시작. 반줄 봤다. 반줄 봤다. 반줄 봤습니다. 반줄 봤다. 자, 몇 번 반복했나? 자, 계산합니다. 자, 셉니다. 몇 번 했나? 자, 그만! 됐습니다. 땡큐. 여기까지. 자, 4번 이상 하신 분. 오,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잠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다른 학생들 어떻게 하는가? 자, 아까 우리 몰입 명상했던 거 부분. 자, 이게 이미지 훈련. 자, 보셨습니까?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준비! 다시 66에서 79페이지까지. 자, 보셨으니까, 저렇게 빨리 오는 거구나. 자, 준비됐나요? 아주 매우 빠르게. 찰나의 순간에 봤다. 찰나의 순간에 봤습니다. 자,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기억할 게 없어요. 기억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점 4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빠르게 책을 보는 그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아주 빠르게 해야 됩니다. 책이 찢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야 돼요. 준비! 시작!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빠르기로. 좋습니다. 자, 몇 번 하셨습니까, 선생님? 3번 좀 못했어요. 아, 그럼 4번입니다. 4번 하려고 했으니까 4번. 자, 반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이 느낌, 이 감정대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읽었던 책 꺼내보시고요. 자, 아까 읽었던 책, 아까 2분에 자, 내가 몇 페이지 읽었는지 아까 표시해놨었죠? 자, 준비! 다시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갑니다. 처음부터. 자,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 훈련하실 때요. 같은 책을 가지고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게 훈련하는 것이 내가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훈련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정도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난 상태에서 기초 훈련 들어가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 속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 뭐냐?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정독이라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병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교육원에도 교수님이나 뭐 판사님들 오시잖아요. 오시면 절대 전문적인 석, 사피엔스나 총준사 같은 거 안 줍니다. 처음에는 선녀나무 같은 책을 주고 일부러. 그러면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책을 하시죠?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선녀나무꾼을 빠르게 읽어도 내용은 아는데 말해보세요. 그럼 보긴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빠르게 보는 패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내용까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포기하고 말아요. 따라서 속독을 처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주 쉬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선녀나무꾼이나 이런 책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을 거 있죠. 자녀들 다 끼웠으면 없잖아요. 그런 책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좀 쉬운 책, 너무 어려운 책 말고요. 좀 쉬운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독으로. 2번 읽으면 더 좋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이 책의 내용을 알라고 아둥바둥하면서 정독에 집착하면서 책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녀나무꾼 책을 딱 주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3번, 4번, 5분 걸립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있는 패턴을 읽으면 20초 안에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첫날입니다. 초보자가 명심해야 할 일. 나는 아직 초보자이고 완숙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아니, 빨리 읽었더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또 반복해서 나의 뇌가 거기에 스피드에 적응하면 그때부터 발현이 되기 시작해요. 속도법이. 자, 여러분 다 운전할 줄 아시죠? 여러분이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딱 도로에 나왔을 때 어떨까요? 딱 해가지고 온갖 긴장을 하면서 한 30 정도 운전하고 나면 그날 밤 여러분 어떻게죠? 몸살 감기, 온몸 쑤시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를 그날 하고요. 다음날 또 하고, 다다음날 또 하고 운전하고 한 달 정도 운전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 어떻게 끌고 나가죠? 한 손, 두 손, 한 손 갖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 좀 늦을 거야. 천천히 알았어. 음악도 들어가면서 그죠? 가끔 물도 마시고. 왜 그럴까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처음엔 모든 내가 역량을 동원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반복이 계속된다면 모든 내가 다 정지하고요. 하나의 줄기만 딱 남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그건 뭐예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여러분, 국가선수대표 현정원 한 줄씩 보겠죠.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